반갑습니다. 테슬라는 어느덧 연중 최고점을 다시 노리고 있습니다. 어닝 진행 후 첫 번째 거래일인 오늘만 본다면 아주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5%대 하락을 기록하며 416불까지 내려갔지만 결국 2% 이상 상승하고 440불 후반대에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단기 주가에만 빠져있는 트레이더들은 테슬라의 어닝 수치 자체는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일어났을 때 다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주가가 아닌 장기 가치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폭락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하였고 이 폭락이 짜증난다 하더라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팔로잉하다 보면 매번 폭락과 관련된 이야기로 점실되어 있고 실제 폭락이 일어난 구간도 많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테슬라의 본질적인 폭등은 아직까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폭락을 견뎌낼 수 있는 장기 투자자만이 폭등 역시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현재 테슬라의 포지션이 아주 든든한 상황인지 어제 나왔던 어닝 자료를 통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역대 최고의 매출 기록입니다. 이번 분기 최고의 매출 기록은 테슬라의 분기 최고 차량 인도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차량 인도수에서 장단점을 따지자면 3분기 엄청난 인도량을 기록하긴 하였지만 이는 미국의 4분기 보조금 삭제로 인한 선수요 효과도 분명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도 이런 엄청난 인도량이 지속될 수 있는가? 미국에서의 인도량은 분명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가 다가오는 4분기에 대한 단점 혹은 불확실성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3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게 한 이 인도량과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3분기 차량 인도량은 2분기와 비교했을 때 29.4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판매로 인한 매출 증가는 28.96%를 보여주며 인도량 수치 증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낮은 폭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일즈 믹스에서 모델 3와 Y가 더욱 더 많이 판매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낮은 모델이 많이 판매가 되어서 인도량 증가폭보다 자동차 판매 매출 증가폭이 조금 더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차량 판매가 역시 소폭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차량의 원가를 보게 되면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28%가 조금 되지 않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인도량 기준으로 봤을 때 29.41%가 증가했는데 원가는 2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원가 관리가 여전히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생방을 진행할 때는 제가 이 수치를 정확하게 비율 계산을 하지 않아서 원가가 오히려 좀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분기 대비 오히려 1.1% 감소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세일즈 믹스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테슬라가 단일 모델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3Y, SX, 사이버트럭 등 다양한 모델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인 3와 Y의 판매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원가도 줄어들지만 이런 세일즈 믹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테슬라의 원가 관리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닝콜에서 나왔던 주요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을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3분기 관세로 있게 되는 두 비즈니스 모두의 영향이 약 400밀리언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비즈니스가 자동차 비즈니스와 에너지 저장 장치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이 400밀리언 달러의 손실은 더 높아진 경쟁과 관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둘 사이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두 개 비즈니스, 즉 자동차 부분과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관세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현재 테슬라의 평균 차량 원가를 보게 되면은 차량 부분보다는 에너지 부분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 모두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곧 바뀌게 됩니다. 바로 내년 1분기부터 네바다에 테슬라의 LFP 배터리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의존해서 LFP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해서는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다가오는 2026년 1분기부터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 마진이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권 판매를 제외한 마진 같은 경우 이 상승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에너지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 두 가지 지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얼마만큼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설치량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여주었지만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131% 증가하는 분기도 있었던 반면에 26%가 넘게 설치량이 줄어드는 분기도 있었습니다. 매 분기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 4기가와트시였는데 이제는 12기가와트시로 3배가 된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성장률과 동시에 함께 봐야 되는 게 에너지 매출 분기 성장률입니다. 에너지 매출 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성장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 정도가 조금 낮은 경우가 많고,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성장률에서 확인된 내용이 똑같은 분기에 매출로 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분기로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2분기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보여주었지만 매출 성장률은 플러스를 보여주며, 매출 같은 경우 이전 분기에 설치했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총이익과 총이익률입니다. 총이익 같은 경우 매출에서 원가를 제외한 이익을 나타내고, 총이익률은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로 계산되는 마진을 의미합니다. 역시 2024년 1분기 403밀리언 달러에 달하던 매출 총이익이 이제는 1073밀리언으로 올라가며 2배 이상 성장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내용은 총이익률 즉 마진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부분의 매출 총이익이 1073밀리언 같은 경우 테슬라의 차량 판매 매출 총이익과 비교하면은 이제는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판매와 비교하면은 그 절대적인 비율 자체는 조금 낮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산업 전체가 미래에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자체 LFP까지 생산하며 관세 영향도 점점 더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든든한 점입니다. 동시에 테슬라의 서비스 및 기타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도 여전히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분기 같은 경우 모든 비즈니스에서 테슬라는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EPS를 본다면은 엄청난 수준으로 EPS가 점프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테슬라의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기타 서비스만으로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 다가오는 4분기 동안 이 반등은 큰 흐름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부분은 든든한 국밥처럼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의 EPS를 올려주고 있는 영향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부분에서는 조금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거는 사실이지만 기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슬라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만으로도 벌써 바닥을 찍고 반등 트렌드를 시작했는데 이 비즈니스를 모두 합친 것보다 혹은 5배, 10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FSD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일론 머스크는 무인 자율주행 성취에 대한 명확성이 확실해졌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올해 말이면은 오스틴에서는 안전 드라이버가 없는 로보택시가 시작될 것이며 또 다양한 도시로 로보택시 확대할 것이다 라는 것 역시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5 칩이 무려 40배의 성능 향상이 일부 분야에서 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하며 지금 또 무인 자율주행 기술에 너무나도 가까워졌는데 이 다음 버전에서는 단순히 사람 같은 주행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어닝콜에서 현재 테슬라의 FSD 구매율이 12%다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테슬라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전체 테슬라 판매량 기준 12%의 FSD 구매율은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약이 지금 확인이 되었으며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남아있는 88%의 시장이 곧 열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보택시만으로도 엄청난 새로운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FSD 판매 역시 함께 발생하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존 비즈니스 반등에 더불어 훨씬 더 큰 플러스 알파가 함께 찾아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테슬라 AI 부사장의 FSD 관련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테슬라는 매일마다 500년치 운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내용도 보일 수 있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특정 결정을 내렸을 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사고 과정을 영어로 질문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밝혔던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사람을 따라하는 모방 학습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강화 학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사람의 대국을 학습하며 사람 기준 최고의 바둑 수준을 성과하였던 알파고 수준을 끝내고 사람을 아득히 뛰어넘는 알파 제로로 테슬라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알파고의 극초기 수준을 준비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혼자서 알파 제로라는 전혀 새로운 곳으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글은 2023년 4월 30일 한 유저가 남긴 글입니다.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회사이지만 현재 P 레이쇼가 1200이라서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고평가입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이 올라온 2023년 4월을 찾아보게 되면은 어떻게 귀신처럼 당시 주가는 164불을 기록합니다. 만약 이때 그냥 홀딩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100%를 훌쩍 넘기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시기가 2023년 1월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100불까지 떨어지니까 장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들은 흔들리는 주가와 함께 이런 P 레이시오에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P 레이시오라는 게 다가오는 4분기의 어닝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 가치를 평가하는데 다가오는 4분기만을 생각하며 테슬라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에 다가오는 4분기 동안의 어닝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그 다음 4분기를 보고 그 다음 4분기 또 그 다음 4분기를 보면 다가오는 자율주행과 함께 테슬라의 어닝이 퀀텀 점프를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게 되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주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는 것 역시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단기 주가에 대한 공포심이 더 올라갈 때 혹은 또 P 레이시오 이야기가 활발하게 나올 때가 역사적으로는 단기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테슬라에 대한 공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이 테슬라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기업의 미래가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고통스럽지만 그것마저 극복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테슬라 단일 기업 내에서 어닝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이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테슬라는 어닝과 다양한 이벤트에서 장기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장기 가치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